모든 부자는 이것들을 했습니다. 운명의 마법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부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출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지능이나 감성 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평생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우리에게 때문에와 그래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장 심오한 철학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철학은 바로 인과응보의 이론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불교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해외에는 두 형제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술에 취할 때마다 그들을 때리고 욕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모든 것에 완전히 무관심했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 썼습니다. 20년이 지나 동생은 가난하고 비참해졌으며 심지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인과응보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고 타락하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형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이론으로 설명한다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이 문장은 터무니없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같은 가정에서 자란 두 아이가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한 기자가 동생을 찾아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동생은 즉시 가족 환경을 탓하고 잔인한 아버지와 무책임한 어머니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은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형을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형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매우 감사하며 그 힘든 환경이 그를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만 운명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덕분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환경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그들의 원인은 출신이나 생활 환경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왜 항상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결과만 얻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원인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인을 바꾸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그렇게 하면 사업가, 투자자 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무료 정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귀에 깊게 들어야 할 4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불평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전에 우주의 인력 법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 주파수를 가진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차크마는 한 연설에서 우연히 우주의 인력 법칙을 적용하여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가 불평을 멈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차크마는 예전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지위가 없는 것을 항상 불평했고 아버지가 공무원이 아닌 이유를 비난했으며 삼촌이 은행에서 일하지 않는 이유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해 불평했고 30번 이상 일자리를 구했지만 아무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은 이유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만두 가게에서 청소부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생각을 바꾸었는지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크마에 대해 이해하는 바로는 아마도 그가 미국에 가서 인터넷을 발견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사청, 스티브 잡스 또는 빌 게이츠와 같은 다른 위대한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평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불평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사회 전체가 부정적인 것만 볼 때 당신만이 긍정적인 것을 본다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당신도 그 불평에 휩쓸린다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기 전 돈이 많지 않았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수 없다고 누군가 말할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당신이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고정된 월급에만 의존한다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그런 일조차 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집을 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집을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두 형제 이야기, 한 명은 매우 성공했고 한 명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이야기 또는 실험으로 볼 수 있는 이것은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래 좋거나 나쁘지 않으며 그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를 깨닫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원래 아무 일도 없는데 어리석은 자만이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되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일이 됩니다. 이 사회에는 당신에게 잘해주고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을 의심하고 얕보고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97%를 차지하며 조롱이나 비꼬는 말을 들으면 매우 화를 내고 심지어 보복하거나 다른 사람과 논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3%를 차지하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들이 그들을 침체에서 깨어나게 하고 더 이상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만듭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오늘부터 성공하고 싶다면 그들 중 하나가 되십시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인생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의 인력 법칙의 핵심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생각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하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연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이전의 인력 법칙에 대해 언급했듯이 부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나온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리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좋은 일로 바꾸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때 투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투신자사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불평하지 않는 것 외에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반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탐욕 때문에 손절매를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할 때 계속 빌려서 더 많이 샀습니까?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바닥에서 팔았습니까? 주식시장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입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대개 명확한 거래 시스템이 없고 확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장 변동성이나 금융위기 탓만 할 줄 압니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 중 소수만이 그 당시에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투자와 금융에 관한 책을 자주 읽는 것 외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주식시장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자신을 반성할 줄 압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못 만나 태어났다고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정된 월급으로는 집을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회에 대해 알아보거나 새로운 정보에 접근했습니까? 일하거나 여가 시간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습니까? 그 시간 동안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자는 일찍이 매일 3가지를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최선을 다했는가? 친구와 교류할 때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실천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불평을 멈추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반성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이나 신체가 성장했기 때문에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성할 줄 알기 때문에 똑똑해집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성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만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밤새 잠 못 이루고 그들을 화나게 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화내거나 불평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속이거나 당신이 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과 교류합니까? 그러므로 반성할 때 자신을 화나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숨길 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단점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밤이 깊어지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반성하고 조용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한때 제 인생을 바꾼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잘못을 알고 잘못을 고치되 잘못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이 사업주이고 팀을 이끌고 있다면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의 신뢰를 잃은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대충 대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돈 버는 철학에 대해 공유할 때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합니다. 누군가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제 노력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로 유교 사상입니다. 일단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한 가지 일을 해야만 약속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교류할 때 신의를 지킬 수 있는가? 라는 말은 사교에서든 사업에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가성은 한때 신뢰를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아무도 그와 교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게 되면 그는 스스로에게 왜 아무도 나와 놀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친구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서둘러 동의하지 마십시오. 일단 신뢰를 잃으면 나중에 아무도 당신과 협력하거나 교류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의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하게 살고 가식적이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과 접촉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감하게 마주하고 친구에게 조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십시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위 가르침의 마지막 말은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운 후에는 복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옛 것을 복습하고 새 것을 알면 천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성장 속에서. 셋째,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매우 바쁘다고 불평하면서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바쁘다면 어떻게 저와 식사할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저녁에 할 일이 없니? 그는 자신에게 약간의 휴식 시간을 남겨두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이 바빠서 게임할 시간도 줄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그가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피곤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런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제 눈에는 돈을 버는 것이 게임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돈을 벌 때마다 항상 매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일과 경력을 사랑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일까요? 당신의 노력 과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당신은 몰래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조금만 더 놀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잭마는 한때 저녁에는 수천 가지 길을 생각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옛 길을 걷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정말로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시대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저처럼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게임을 좋아합니까? 게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십시오.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까? 육아에 대한 비디오를 공유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는 촬영해서 올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 익숙한 플랫폼에 비디오를 업로드하십시오.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한다면 결국 머리카락은 점점 줄어들고 뇌는 단기적인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의해 마모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을 만큼 집중력이 없을 것이고 글자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짜 노력으로 마음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노력은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과 같이 정보가 발달한 시대에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바꾸려는 이상을 항상 품고 있었던 이전 세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바로 그 노력 덕분에 문명 사회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지도자가 노력할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멸망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질 것입니다. 평생 노력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가 헛되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노력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의기양양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언젠가 그 능력이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은 희망의 원천이며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끊임없이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바로 노력 덕분에 우리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원망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행복과 희망을 얻습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이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어려움이든 불쾌한 일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게임할 때처럼 처음부터 이기기 위해 치트코드를 사용한다면 여전히 흥미를 느낄까요? 무적은 가장 외로운 것입니다. 게임을 할 때 가장 멋진 느낌은 도전을 극복했을 때의 기쁨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쉬운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서 옵니다. 드라마도 때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부유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모든 것을 쉽게 얻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물을 묘사합니다. 평범한 여자를 만나고 삶에 갑자기 많은 도전과 우여곡절이 생기고 나서야 마침내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교훈은 여전히 옳습니다. 너무 순조로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편안한 사람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단옷 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덕분에 우리는 스스로 사업을 일구고 스스로 기회를 찾고 스스로 팀을 만듭니다. 그것이 흥미로운 여정이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10억 달러를 주었다면 인생에 더 이상 노력할 가치가 있을까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에게 10억 달러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야만 상거래, 인간성, 관계 및 돈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각 개인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자신이 믿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불평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고 합당한 이익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한때 열정 때문에 냉정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사실 냉정함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의미한 원망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돕는 냉철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거리를 둘 줄 알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벌고 비용을 덜 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열정은 때때로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 불필요한 고민을 더하고 어려움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너무 착한 사람들은 종종 다정다감하여 감정이 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에서는 맹목적인 열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일을 잘하고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불평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두 형제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동생은 하루 종일 가족을 원망하고 부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환경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변했다고 탓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가족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의존했고 자신에게 발전 정신을 심어준 가족에게 감사했으며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또한 불리한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그렇지 않은지 자문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진지하게 배우십시오. 자신의 일에 속한 것을 잘할 수 있다면 비록 작은 범위일지라도 그것을 유망한 세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오래 버티고 경험이 쌓이면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여 속도와 효율성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돈을 벌고 노력하고 발전하고 소통하고 디자인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면 심리를 단련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EQ를 단련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연결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용기가 부족하다면 운동하고 등산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여 용기를 키우십시오. 지식이 부족하다면 여행하고 책을 읽고 명상하여 이해를 넓히고 생각을 풍부하게 하십시오.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경험을 쌓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순간부터 쓸데없는 불평을 멈추십시오. 행동만이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비추는 거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가 나거나 기쁠 때마다 그 거울이 자신의 상태를 비출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 세계를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불평하는 경향이 있을 때 억제하십시오. 불평은 좋은 해소 방법이 아니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혼을 어둠의 층으로 덮을 뿐입니다. 원망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노력이 완전히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은 예술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누구나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을 바쳐 노력해야 합니다. 삶에서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만나면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불평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재능이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에 대해 계속 불평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먼저 자신을 반성하여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된 데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원칙을 숙달하면 반드시 경력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불평을 멈추십시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영혼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단 한두 마디라도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어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부자, 사업가 또는 투자자가 되어 재정적 자유를 얻고 싶지 않다면 제 채널을 무시하십시오.
하지만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알림벨을 누르고 이 비디오를 널리 공유하십시오. 좋아요를 누르신 형제자매 여러분이 하루빨리 재정적 자유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